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12일 추석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추석을 행복하게 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예고해 드린 대로 김세연 전 의원 있죠. 김세연 전 의원 가장 유명한 말이 자한당 시절에 이 자한당은 좀비 정당으로 깨버려야 한다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낙향을 한 김세연 의원. 이 김세연 의원이 며칠인가 2, 3일 전에 SBS하고 장장 4시간 인터뷰한 장문의 기사가 떴죠. 그리고 유튜브로 40여 분의 대담 형식을 빌어서 유튜브 영상이 떴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주의자인 고고TV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시장주의자라 그러며 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쟁의 논리가 있으며 보수는 또 보수의 가치를 진보층까지 확장시켜야 하며 중도층을 아울러야 한다 하는 고고TV의 논조인데요. 3년 동안의 논조인데요. 가장 고고TV의 생각과 근접한 사람이 이 김세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50 간 넘었을 거예요. 제가 제목을 마지막 정치인 그리고 진짜 정치를 아끼는 사람 김세연하고 올렸죠. 이 사람의 의휘를 보고 또는 언행을 보면은 상당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함부로 말하지도 않으며 일부는 과격하나 일부는 대단히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정치의 개조를 갖다가 굉장히 고민하는 정치인이다 하고 고고TV는 생각을 했어요. 깜짝 놀랐죠. 당시에 그 자한당 시절에 이 좀비 같은 자한당을 깨버려야 한다. 아주 난리가 났었죠. 기존 보수 우파 또는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한테는. 자유우파 유튜버의 쓰레기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에요. 고고TV도 돈 벌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방송 못합니다. 그들은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김세연, 또 근래에 얼마 전부터는 이준석, 이들만 노리고 하이에나같이 뜯어먹으면서 가짜 방송을 하면은 돈을 벌고 돈을 갖다 바치는 구조가 있으니 그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과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뭣도 모르고 죽여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세연은 이전만 했을 적에 작년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제껴버릴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김세연을 차기 보수의 대권 후보로 픽업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으나 김세연 씨가 정치의 신물과 한멸을 느낀다 하면서 억셉트를 하지 않았죠. 이 사람을 보면은 고고TV에 느끼는 것은 대단히 외유내강형입니다. 얌전한 것 같지만은 폭발적인 분노를 표현할 때도 많고 언행을 보면은 외유내강형이고 이 사람의 정치 역정을 보면은 자한당은 좀비 정당으로 깨버려야 하고 혁신적인 창조를 해야 한다 그랬었는데 지난 지선 때도 박형준 대신에 이 김세연이가 부산시장으로 차출하려고 국힘에서도 그랬고 사실적으로 접촉은 했지만은 김세연이는 안 했고 또 김종인 씨가 대선 과정에서 40대 기술원 경제 전문가로 대통령으로 픽업하려도 안 했고 그런데 왜 이 시기에 SBS가 김세연 씨를 이렇게 장시간 인터뷰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정치가 몰락의 과정에 들어갔고 국정은 혼돈 상태며 정치가 혼돈 상태이니 언론에서 자꾸 입지를 하면서 지금 이 정치 몰락과 쇠퇴와
고고TV 표현하면 똥물 같은 이 정치인이 국민을 고통스럽게 함으로 누구를 대체제로 내세울 것인가 하고 국민과 여론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승민 같은 경우는 자꾸 차기 대선 후보 또는 당대표 후보로 언론들이 입지를 하고 있고, 김세현 같은 경우는 정치를 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는가 하는 문제죠. 정치의 몰락과 혼돈,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참된 정치 인상을 한번 찾으려 하는 것이죠. 민주당 또한 다 망가졌어요. 민주당이 다시 재생하려면 20년이 걸립니다. 최소한 15년 걸려요. 국힘도 현재 상태에서 다시 재생하려면 최소한 15년, 20년 걸립니다. 이 진공 상태에, 이 공백기에, 그래도 지성인들은 새로운 사람이 없는가 하고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40분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신을 객관적 대상화를 시켜요. 이 김세현이가. 자신을 객관적 대상화를 시키고, 비관적으로 보는데, 그 비관이라는 것이 파괴적 창조가 돼야지 정치든 국가든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청년 정치학교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다 알지만, 정병국하고, 이 김세현 씨가 자기 사제를 틀어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정병국하고 김세현하고 몇 명이 하는데, 이득이 아니고 자기가 그 봉사하는 과정으로 미래 정치인을 지금 키우고 있죠. 그죠? 그리고 현재도 비전 2050인가요? 그런 것도 하고 있다 그러고, 그건 이제 먼 미래를 보고 한다는 건데요. 이 양반의 부친이 김진재 씨인가 그렇죠? 금정구에서 5선을 했고, 그 김진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제 기억하기로는 YS의 부산 영역을 지키면서 YS를 도우고 민주화를 갖다가 도운 사람이죠. 그래서 쓰레기 자유우파들은 이 사람을 갖고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은 박정희에만 반대하면 무조건 좌파래. 김영삼이가 오히려 현대사적인 보수예요. 박정희나 박근혜는 고전적인 보수고. 그리고 김진재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3선을 했으니 돈 가지고 돈 물림받아서 귀한 도련님이고 이런 사람이 무슨 보수냐 좌파지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 쓰레기들이에요. 자유우파 유튜브 그것들은. 나레이션 하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SBS 기자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자 이 시인사 같았던 이 김세현 이 사람이 전사로 변했다. 말은 더 과격해지고 표현은 더 리얼해졌는데 알아듣기가 한층 쉬웠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았고 이 사람과 약속한 바가 있어서 들은 대로 옮겨 적지는 못하지만은 모범생이나 금수저라는 말로는 담아낼 수 없는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다. 속으로 흘린 피가 적잖이 보였다. 싸울 줄 아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잘 싸우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싸움을 통해 커온 사람인 것은 틀림없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김세현의 캐릭터는. 제가 보는 한에서는. 굉장히 얌전하죠. 말할 적에 보면은. 샌님같이 생기고. 근데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가 이 사람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인상이에요. 자,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는데 읽으면서 해야지 이게 너무 길어요. 인터뷰도 막 4시간을 한 걸 1시간으로 요약했고 유튜브도 40분으로 요약했는데 너무 길어요. 새 정부 이후의 정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은 지금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기자의 말입니다. 집권 당내 권력 투쟁은 정치권이 최소한의 자정, 자치 능력을 상실하고 법관에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준석을 겨냥한 말이죠. 또 윤석열 책임도 있고 갈등을 지속하는 와중에도 정권을 주고받으며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 시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나름의 능력을 보여줬던 정치권은 이제 자기들 문제만으로 쩔쩔 맨다. 갈등을 지속하면서 그래도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민주화를 했어요. 산업화를 했어요. 이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로 넘어가야 하는데 정치는 몰락에 빠졌으며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준석을 대비하는 말이죠.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시대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준석을 믿었는데 이준석은 여기서 나가게 됐다. 문제는 사람이 달라지고 여야가 달라져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렁에 빠졌는데 자력으로는 빠져나올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외마디 비명처럼 들렸던 이 사람 주장, 외마디 비명처럼 들렸던 이 김세연의 주장을 좀 더 진지하게 들어보고 싶어서 김세연을 만났다. 새로운 정치인의 상을 국민들은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이 김세연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저는 몰라요, 솔직히. 안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안 한다 그래요. 청년정치학교 교감이교, 사단법인, 아젠다 2050 대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다. 아젠다 2020은 미래 세계를 갖다 말하는 거예요. 기후, 성소수자, 미래 산업혁명,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연구하고 퍼뜨리는 과정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왕을 탄핵하다니, 신민화된 당원을 향한 김세연이다. 당원이 문제다. 박근혜를 탄핵했다고 신민같이 백성같이 울며 저항한 당원들이 문제다. 일부 당원들이 민주공화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여전히 왕조시대 신민의 멘탈리티를 갖고 있으며 아니면 국가주의 부속품으로 스스로를 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민주정당이 어울리지 않으니 그들의 터전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 김세연의 주장이다. 이 영상 전에 제가 찍었어요. 캐피탈리즘, 커뮤니즘, 소셜리즘, 데모크라시 찍었어요. 아주 자유롭게 발상하자면 몇 년 정도 정당을 없애는 것이고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 원형에서부터 새롭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이 되는 그 기간을 좀 가지는 게 훨씬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새로 편입된 정치인들 역시 그 정당의 도구가 되고 노예가 되는 이유가 자기 재선을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괴물이 되고 있다 하고 생각한다. 김세연의 말입니다. 이것만 갖고 그 원고 축약하면서 제가 조금씩 그 말을 붙여도 30분 안씩 찍기 힘들어요. 민주공화국이 현대국가로 넘어왔는데 신민화된 사람들은 당원들은 배신자라는 둥, 역적이라는 둥 이런 왕조시대의 신민으로서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고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다. 배신자, 역적 이런 말을 쓰는 이런 욕설을 쓰는 사람들한테 민주공화정으로서의 시민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자기는 던질 수뿐이 없었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보수 정당 안에 충과 효, 조선 6.25 500년 충과 효의 코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항상 앞서간다는 생각이 보수 정당을 망가뜨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조선 500년 나 싫다고, 6.25 사상 싫다고. 근데 여기 또 이준석 빠들이 들어가서 이런 걸 보면은 이준석이 그래서 보수 정당 안에 효와 충을 깨뜨리고 유교절을 깨뜨리고 저항하고 있잖아. 이준석 말이 아니에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보수가 완전히 분열되었었다. 그런 성리학적 의식의 잔재가 어떻게 왕을 탄핵할 수 있느냐는 민주공화정에는 있을 수 없는 관점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 충효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극복돼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완전히 서구 민주주의죠. 이렇게 되면. 그죠? 서구 민주주의라도 엘리자베스 2세가 며칠 전에 영면을 하고 전 세계가 애도한다 그러잖아요. 응? 생명력 잃은 좀비 정당을 깨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권을 다시 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김세연이 말하기를 집권했다는 것만으로 보수가 부활했다고는 할 수 없다. 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가 연속으로 당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나마 교감 소통 능력이 그때는 잠깐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집권을 했으므로 중병 환자의 연명 시간이 더 길어졌을 뿐 치유의 기회를 놓쳤을 수가 있다. 2019년 보수 정당의 상태가 암 3기라면은 지금은 4기의 중증이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김종인 씨가 다 해놓은 거예요. 김종인 씨가 지금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국정의 직접적인 책임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 인지 능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접 안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 즉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100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여당은 이준석 사태에서 보듯 만성적인 내전 상태로 빠지거나 아니면 가장 쪼그라든 보수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 자멸의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 김세현이라는 사람은 야당일 때도 당내 비주류였고 여당일 때도 당내 비주류였다. 민본 20일 김성식 같은 애가 나오죠. 민본 20일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김종인과 만났는데 이때 인연으로 김종인과 김종인을 멘토로 대한다. 내 편보다는 유보다는 내 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다. 같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별말 하지 않으면서도 왜 내부를 향해 총질을 하느냐고 말할 수가 있다. 문제는 국힘 내부에 있어요. 탄핵에 찬성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고 정치적 열정이 바른정당을 만들고 활동할 때가 최고조라고 느낀다. 지금도 바른정당 이야기를 하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이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궤도를 벗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궤도를 만들려고 노력한 시기였고 정치를 하면서 행복했던 단 한순간도 없었다 하겠지만은 그 시절 바른정당 창당과 순수하게 정치 열정을 뿜어대던 바른정당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 당시 바른정당에서는 이상이 있었고 동지가 있었고 잠시였지만 가능성도 보였던 시기였다.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지 않고 개인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세울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강정책을 김세현이가 직접 만들었다. 지금 바른정당계가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분들은 꿈 깨셔야 돼요. 제가 알아보는 바로는 바른정당이 지금 굉장히 분화되고 있어요. 바른정당이. 친윤, 비윤. 그 다음에 비윤 쪽에서도 친이, 비. 친이라는 게 친이준석. 친이준석 편은 거의 없다. 바른정당 출신들이. 바른정당은 현실에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정당이었다.
나는 바른정당의 DNA가 청년 정치학계로 면면이 이어져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짧으면 5년, 길면 10년 후에는 우리 정치가 근본에서부터 판이 한 번은 흔들릴 거라는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 그런 일을 시민들이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요즘 계속 열심히 함께 하고 있는 그 활동이 그 청년 정치인을 키우고 있다. 제가 볼 적에는 5년, 10년은 힘들어요. 응? 이준석이 그걸 다 넘쳐놨어. 지금 보면은 이 청년 정치인들이 바른정당에서 키운 애들이 지금 요번에 지선에도 나가고, 또 뭐 당협위원장 뭐 김용태 같은 애가 김재석 같은 애가 맡았고 이렇게 되죠. 이준석은 당대표가 됐고, 근데 그 이준석이가 다 무너뜨렸어요. 응? 상대편을 조롱과 희롱과 냉소와 공격과 또 공학과 공작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같은 내부에서 국민들로부터 확 그냥 등을 돌리게 하고 정치에 더 신물을 내게 한 게 이번에 이준석이에요. 그럼 이준석을 제외한 나머지들 바른정당 출신들 또는 이 정병국이라든가 김세현이라든가 또는 뭐 김영우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몇 명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 하여튼 전번에 총선 불출마한 친구들이 그런 걸 하고 있다고. 거기서 싹트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판을 흔들려면 국회의원이 가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들어가면서 진군을 해야 되고 진입을 해야 된다고 고고티브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리드할 사람들이 기존 정치인이에요. 젊은 정치인을 리드할 사람은 기존 정치인뿐이 없어요. 그럼 현재 30대들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거는 기대할 수 있어요. 단 거기서 이준석이가 인성을 바꾸지 않고 저 상태로 저렇게 꼴통짓 괴물짓을 하면은 그거마저 없어진다. 이준석을 중심으로 가면. 그거 제 생각입니다. 이 김세현이가 말하기를 자기의 정체성은 정치권에 파견된 시민이다. 정치권에 파견된 시민이다. 이 참 멋있는 말이야. 자신의 정체성을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권으로 파견 나온 시민이라고 자기는 규정한다. 파견 나온 사람이니 여기에 뿌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욕심도 없고 어떤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없다. 이게 정치인이에요. 이게 마지막 정치인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리스 시대의 현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침잠하는 성격 같아요. 김세현이가. 그대로 이준석하고 취한을 시키면은 반대가 되죠. 이준석이랑. 나의 역할은 정치라는 무대의 제일 앞에서 제일 중심에서 조명을 받는 게 아니라 옆에서 뒤에서 이 무대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런 일에는 정성을 다해서 꾸준하게 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왔다고 나는 자부한다. 김세현의 말이죠. 마지막 정치인이고 정치를 아끼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러줘요. 국민들이 불리고 자기는 파견된 시민이라 그러지만 시민이 이런 사람을 자꾸 끌어올리고 불러내고 정치의 전면에 세우는 게 고전적인 정치인이고 현대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50분이 안 먹었는데 뭐 나를 갖다가 과격한 비판주의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맞는 말이다. 내가 속한 정당의 미래에 대해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한국 정치의 앞날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의 앞날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다. 비관적인 이야기를 과격하게 나는 말을 한다. 기자가 물어본 말이에요. 근데 똑같아. 근데 김세현이가 말하기를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다. 붕괴의 시대다. 공동체가 길고 비참한 소멸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우리 공동체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절멸 위기를 맞고 있다는 표현을 한 적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느냐. 왜 기자가 물어 말이네요. 그러니까 김세현이가 그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보수적인 성향과 맞닿아 있다. 그 보수라는 게 말이에요. 좌파 진보가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그 성소수자 문제,
여성 문제, 또 기후 문제, 환경 문제, 또 디지털 시대의 전환이, 지금 디지털 시대의 전환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보수의 개념 아젠다보다 진보, 그 개념이 더 맞아요. 근데 민주당 애들이 꼴통을 죽이고 있잖아. 디지털 시대의 전환을 586들이 막아버렸잖아. 그죠? 그건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근데 국힘의 기존 기득권은, 그런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막 조롱하잖아. 막, 디지털 뭐 어쩌고 저쩌고 커뮤니티 조롱하는데, 걔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 기후 문제, 성소수자 문제, 젠더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비관적으로 갈 수뿐이 없다. 왜? 보수의 입장에서 저걸 연구 안 하고 저런 걸 갖다가 비관적으로 안 보내면 어떡하네. 그거 다 비관적이라고.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요번에 수해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태풍 문제가.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나 젠더 문제, 이거는 영원히 이거는 풀지 못해요. 우리가 안아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세현은 낙관적인, 막연한 낙관주의보다는, 비관이 낫다.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인간의 지속 가능성에 엄청난 위협을 가질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정치인이에요, 이 친구가. 따라서 이 기자가 보니까, 이 사람 김세현을 보니까 스스로 억눌려 있던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남보다 앞서 절망하고, 남보다에서 절망하면서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그 희망으로 새로운 세상을 한번 열어보는 사람이다. 고민 없으면 정치인 하면 안 돼요. 우리 기존 보수나 이준석 같이 그냥 메뚜기 같이 팔팔팔 빈대같이 뛰어다니면서 뭔도 모르고 막 말만 사는 애나 그런 애들 정치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지금 언론들이 그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김세현을 찾아가고 유승민을 한번 불러낼까 하고 지금 자꾸 입질을 하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정치가 어느 정도 바뀔 거라고 저도 봐요. 10년 후에는. 근데 현재 하는 애들이 정치를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준석이나 기존 보수나. 김세현이 말하기를 저 혼자 이런 훈련을 나름대로 해왔던 것 같다. 가장 비판적이고 가혹한 작들을 가지고 자기를 대상화해서 바라봐야만 오만해지지 않고 어떤 큰 실수도 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내가 비판적인 관찰,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게 몸에 밴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멋있는 말이네, 이거는. 그리고 공무원을 줄이고 정부 조직을 대폭 줄여가지고 거기서 확보되는 자원으로 기본소득제 도입도 주장한다. 이거 김종인 씨 말이죠. 언젠가는 해야 될 거예요. 기본적인 소득세도. 우리가 이걸 좌파 이념이라 그러면 안 돼요. 빈부격차 커진다니까.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인구가 감소한다니까. 그런 것까지 바라보지 않으면 보수의 가치가 없어요. 앞으로는. 데이터 소유권, 기계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자는 이야기를 할 때는 미래학자 같은 얼굴이었다. 누가? 김세현이가. 이건 한참 걸려. 데이터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기계세? 모르겠고, 저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자. 또 이건희 같다. 이건희 제가 보니까. 전 이까지는 생각 못 했고요.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의 보장 방안까지 이야기한다. 성소수자 인권, 동물권 보장 방안. 이거 보수가 이거 빨리 촬영해 와야 돼요. 그냥 빨갱이, 정부, 공산당. 그게 보수가 아니에요. 다 못하겠네. 자신의 정체성을 기업인, 좀 더 정확하게 앙트레프너로 규정했다. 나도 몰라. 앙트레프너가 뭔지. 앙트레프너로 규정했다. 이게 뭐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창조적 파괴를, 우린 이노베이션이나 알지. 김세현이가 너무 유식하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김세현이라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정치를 떠난 적도 없고, 결론입니다. 결론. 정치를 떠난 적도 없고,
떠날 사람도 아니다. 기자가 볼 적에는. 정치를 떠난 적도 없고 떠날 사람도 아니다. 현재로서는 선거에 나설 생각이 없지만 다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도 공언한 것도 아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구상의 일부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변화는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이 사람의 선택지 안에는 없는 듯하다. 응?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응? 분명한 것은 이 김세연의 고민의 크기가 한국 보수의 고민의 크기이자 한국 정치의 고민의 크기라는 점이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마지막 정치인이라 담았어요. 마지막 정치인. 마지막 생존자가 아니고 마지막 정치인이고 진짜 정치를 아끼는 자 김세연 이렇게 담았는데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차용할 인물입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차용할 인물이에요. 응? 아쉬운 게 요번에 복지부 장관 김세연 하마평이 있었잖아요. 그 꼴통이야 윤석열이가. 이런 사람을 복지부 장관으로 해가지고 연금계획 50년 같은 거 30년을 갖다가 마스터플랜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아. 그 기재부 차관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남마같이 얽은 이익집단, 남마같이 얽힌 이익집단에 저항을 뚫고 연금개혁을 하겠어요. 연금개혁을 정치인이 해야 돼요. 김세훈이 갖다가 찍었으면 살 것이지. 한심한 놈들이야. 정치의 몰락이에요 지금. 세태가 아니에요. 이준석 사태를 보면은 난 정치의 몰락이라고 보는데 사법부로 끌고 들어가서 정치 안에서 풀 거를 정치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게 정치인데 그걸 사법부 갖다 놓고 정치의 몰락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나 여론들이나 지성인들이 누가 없나? 윤석열, 이재명, 김건희, 또 누구죠? 이준석 저건 좀 그래도 젊은 애가 뭐 생각이 좀 쟤네들만 신박할 줄 알아도 어우야 저거는 더한 놈이네.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정치인을 요구한다. 김세연이 그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분이 넘은 것 같아요.